4월달 PC는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0.3% 상승률을 보였고 근원 PC도 0.2가 나왔죠. 시장 컨센을 소폭 하회하는 결과가 나와서 물가에 대한 우려는 좀 잦아들었고요. YY는 2.7, 근원은 2.8로 나왔습니다. 소득과 소비 지출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4월달 개인소득 전월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명목 가처분 소득은 0.2로 볼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실질 가처분 소득은 마이너스 0.1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 말은 벌어들인 소득이 물가를 빼고 나면 마이너스다 이런 뜻이 되겠죠. 소득은 그렇고 지출 부분 살펴보면 개인 소비 지출은 0.2% 증가로 집계가 됐고 3월달이 0.7입니다. 최초는 0.8이었는데 하향 조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0.2%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은 마이너스 0.1로 잡혔어요. 벌어들이는 것도 없지만 사실상 지출도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동안의 추이를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소득 대비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경향으로 나왔었는데 이번 4월달은 그마저도 지출이 마이너스로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미국인들의 소비 행태가 사실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면 본인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모습을 꾸준히 이어왔었죠.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가계의 소비 여력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달한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물론 지금 4월달 PC 데이터가 그렇다는 것이고 5월달 들어서면서부터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전반적인 추이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인들의 소비 행태는 실질 가처분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길게 보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줄면 지출이 드는 게 당연하겠지만 사실 이 줄기까지는 신용이라든지 빚을 내면서까지도 이어나가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 소비 지출, 수요가 언제 주냐는 경기 침체 이후에 줄어들어요. 제가 어제 1분기 GDP 잠정치 말씀을 드릴 때 개인 소비 지출이 2.5에서 잠정치 2%로 낮아졌다는 것을 좀 강조드렸는데 사실 이 개인 소비 지출의 장기 추이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가 2%거든요. 이 빨간 선이 지금 현재입니다. 과거 경기 침체 전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개인 소비 지출은 0에서 2% 구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 후에 마이너스로 꺾였다는 것을 매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00년 IT 버블 때는 1% 감소 수준에 그쳤어요. 따라서 현재 개인 소비 지출 연율화 성장률이 2%라는 걸 갖고 수요가 견고하고 서비스가 받쳐주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괜찮다라는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 중심으로만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어제 이 차트를 말씀드리지 않아서 오늘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 소비 지출이라든지 수요, 서비스 섹터는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위축이 심해져야 그때서야 소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번 4월달 가처분 소득 증가는 없고 오히려 실질 소비 지출도 함께 줄어들었다라는 데이터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꺾인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간의 소비 행태의 강도 자체가 조금은 약해졌다. 과연 미국인들의 이런 신용을 써가면서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해서 소비를 이어나가는 행태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서비스 중심으로 어느 정도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실질 소비 지출 패턴을 놓고 함께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가계의 재정 상태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구입해야 하는 소위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소비재 특성을 이 서비스 섹터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되어야 그때서야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끔 댓글에 국채를 발행해서 쌓아놓은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쓰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미국 정부의 지출 내역 보시면 국방비랑 사회보장, 의료, 이자 지급 이 네 가지 범주가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의 그래프가 24년도 미국 정부 지출에 대한 항목인데 첫 번째가 이제 사회보장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헬스, 건강 쪽이고요. 지금 세 번째로 보이는 것은 이자 지급이죠. 국채를 발행했을 때 지급해야 되는 이자 지급, 순이자 지급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이제 국방비가 됩니다. 지금은 이게 역전이 됐죠. 오른쪽 차트는 1일 단위로 미국 재무부가 지출하게 되는 그 내역을 매번 공시를 하는데 24년 5월 30일 기준이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 단위로 봤을 때 현재까지 이자가 3,322억 달러 지금 지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역시 사회보장 이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지출한 것이죠. 단일 항목이기 때문에 높아 보이지만 건강이라는 항목을 합산해 보면 이게 3위로 밀려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참고로 가운데 있는 그림은 23년도 미국 정부 지출이 GDP 대비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23% 수준입니다. 재정 지출이 많이 늘렸다 뭐 얘기하지만 사실은 20년대 고점을 찍고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20% 비중을 보였고 엄밀히 말하면 2015년 직전까지는 20% 이하에서 정부 지출이 있었어요. 물론 2015년부터 20%를 상회했고 이때가 급격하게 늘어났었죠. 대략 30%까지 치솟았는데 지금은 그거에 비해서는 정부 지출이 GDP 대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재정 지출이 과도하게 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특별히 정부 지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부 지출 얘기할 때 GDP 대비 정부 총 부채의 비율을 얘기하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때 예전에도 순부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일본의 정부 부채와 비교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을 단순하게만 놓고 이게 100%다, 200%다 이거보다는 순부채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 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영상이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거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23년 4분기 기준으로 미국의 총 정부 부채가 120%를 상회했습니다. 여기 좀 올랐다가 떨어졌고 지금 다시 반등한 위치죠. 이 부분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200%를 상회했었잖아요. 순부채 비율로 가게 되면 120%의 남짓에 이른다. 자산이 더 많다 이거죠. 결국에는 해외 자산을 차감해서 놓고 봤을 때 순부채의 비율은 200%가 아니고 120%에 그칠 수 있다. 이 얘기였죠. 이 차트는 일본의 정부 부채의 비율이고 21년도 기준이 220% 무렵이니까 절반 정도는 줄어든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미국은 뭐 사실 그것만큼 줄어들진 않지만 사실 미국이 정부 부채를 얘기할 때 GDP 대비 단순 총 비율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GDP 대비 이자율을 비교해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 적자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은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이자 비용 평균 금리가 22년 1.43%였던 때에 비해서 지금은 3.3%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의 총 만기별 부채 평균을 쭉 세어보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거죠. 2.5였던 게 떨어졌고 다시 3.3 정도까지 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자 비용 자체가 사실 재정 적자의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이게 사실 GDP 대비 총 부채 비율보다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2.4예요. 이게 과거 82년부터 98년 이때죠. 뭐 현저히 낮은 레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계가 40년부터인데 이때부터 장기 평균이 1.7입니다. 물론 장기 평균보다는 높지만 과거 82년, 98년 이때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높았을 때 이때 당시는 91년도 GDP의 3.2까지 찍었었는데 이때 공공부채가 GDP의 44%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이때라는 것이죠. 44% 이때였지만 사실 절대 정부 부채 비율로 봤을 때는 지금의 뭐 반토막도 안 되죠. 그렇긴 하지만 순이자 부담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높았냐? 재무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이죠.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절대 부채의 비율보다는 실질 납부하는 순이자 부담의 비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YOY로 보시게 되면 지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금 30% 정도 이렇게 순이자 부담 비중이 높아진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더 문제는 이게 앞으로 재정지출 확대 또는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때만큼 다시 3%를 상회할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최대치를 다시 기록하든지 상회할 것인지 이런 전망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사실 옐런도 그렇고 주요 인사들, 레리 서머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부채, 정부 지출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DP 대비 정부 비출이 아니고 순이자 부담 비중으로 봤을 때 현저히 낮은 레벨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순이자 부담 비중도 아니고 실질 순이자 비율이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 이하를 유지하게 된다면 부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건정성이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순이자 부담 비중은 2.4%이지만 여기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해서 실질 순이자 비율로 놓고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적정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실질 순이자 비율이 2% 이하로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니까 아직 이만큼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기준선이 2%니까 여기 미치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가부채 재정지출로 인한 부채 부담을 얘기할 때는 실질 순이자 비율이 핵심인데, 이게 지금 2%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부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은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 가깝게 올랐던 때가 이제 08년도 때, 이때가 좀 올랐었고요. 다만 의회 예산국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그렇다고 이자 지급의 항목이 뭐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2023년 기점에서 주요 항목들 대비 가장 낮은 순위를 위치했던 게 이 빨간색 이자 지급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들어서면서 급증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메디케이를 제치고 국방비까지 제외시키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이자 지급이 벌써 주요 항목 3위에 올라선 것이죠. 앞으로는 사회보장 D를 이어서 메디케어와 유사한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CBO의 추정에 따르면 이런 이자 지급이 향후에는 두 번째로 큰 정부 지출의 항목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디케어와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함께 급증하는 패턴이 나오니까 2위 아니면 3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결국 의료비용 상승과 지금 부채 증가가 정부 지출의 핵심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순이자 비용을 감소시키려면 평균 금리를 떨어뜨려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런 명분으로도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미국의 정부 부채가 지금 당장 심각한 정도인가를 따질 때 GDP 대비 실질 순이자 비율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수준에 떨어져 있다. 실질 순이자 비율 2%를 터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지죠. 이 말은 물가가 떨어지면 그에 맞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사실 이런 추이만 놓고 봤을 때도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전반적인 순이자 부담의 추이도 그렇고 실질 순이자 비율도 마찬가지고, 결국 물가가 떨어지면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금리 인하가 필요한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미국 GDP, 정부 부채 한번 살펴봤고요. 생각보다 잘 나온 PCE 물가, 개인 소비 지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